네, 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파이코인 영상 올리면서, 원래 이제 돈이, 도대체 돈이라는 게 뭐냐? 사람들이 이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거는 이제 삼성 PB연구소에 있을 때부터 고민을 했던 거였는데, 그런 거를 이제 파이코인을 통해서 혹시 얘네들 일하는 거 보면 그냥 그러면서 한 5년 했죠. 근데 정말 이 사람들한테 배운 게 많죠.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이 세 사람이 원래 이제 창업자로 처음에 했죠. 이 왼쪽에 있는 이분은 감두신 것 같고 이 두 사람은 이렇고 제가 그 오늘 소개해드릴 어떤 내용을 이제 정리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 모습을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파이 생테크 도당에서 이제 실습을 금요일 날 했던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 돈이라는 거는요, 에너지죠. 에너지, 어쩌면 돈은 뭐 물과 같은 거죠.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아래로 흐르는 물이 아니라 위로 흐르는 물이라는 거죠. 돈은. 특히 금융시장의 돈은 위로 흐르는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로 흐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게 밑으로 다시 내려가죠. 밑으로 이렇게 다시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분도 뭐 잘 하시겠죠. 잘 하시겠는데 아무튼 중간에 나가셨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 이거를 하려고 그러다가 다른 걸 했는데 부자 되는 법에 관한 수많은 책들이 있잖아. 그런데 나는 돈은 에너지의 한 형태라고 생각해. 주식 차트, 코인 차트도 물이 흘러내리는 것과 물이 거꾸로 역류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 있지. 네, 그리고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이라는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돈그릇의 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와 같은 견해를 가진 책 없니? 그랬더니 네 가지 책을 저한테 소개를 했어요. 하나는 돈은 그릇이다라는 것을 세상에 공식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돈은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고 사실은 뭐 에너지를 담는 게 그릇이죠. 돈은 하나의 인격체다라고 한 사람도 있고 이것도 맞는 거야. 한국 사람 이 얘기도 맞는 얘기야. 돈은 하나의 흐름이다. 네 개가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근데 금융에서의 돈은 물은 물이고 에너지는 에너지고 흐름은 흐름인데 이게 위로 흘러가요. 위로 흘러가야 돼요. 그게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재미나이 보고 한번 좀 만들어 달라라고 했더니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고, 이제 저도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 저는 이제 이분들은 젊은 분들이잖아요. 이분들보다 제가 뭐 대충 30년은 더 앞서 있겠죠. 그럼 제가 해야 될 일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돼요. 제가 처음에 파이코인 할 때 그냥 한 10불, 그때 한 만 원, 요즘 한 일이지 몰랐지만, 뭐, 1파이에 뭐 담배 두 갑은 나오겠네. 이러고 시작했는데, 지금 뭐 담배 한 가지밖에 안 되니까, 담배 한 각이 뭐 20개니까요. 40분의 1 가격, 제가 원하던 가격이 40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 거죠. 슬픔과 좌절이죠. 근데 이거는 그런데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본적인 거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배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이제 이 그림이 참 제가 정말 이 그림을 설명을 드릴게요. 내 안에는 항상 이제 두 개의 내가 있죠. 이렇게 풍요를 느끼는 내가 있고 결핍을 느끼는 내가 있죠. 그래서 이걸 좀 만들어줘.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이제 만들어줬는데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왼쪽 것처럼. 그래서 야 이게 왜 오른쪽에 결핍을 느끼는 나 표정이 좀 이게 표정이 같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풍요를 느끼는 나하고 가난을 느끼는 나하고는 표정이 달라야지.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주네요.
이렇게 되는데 내내 두 개의 나가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여기서 항복기제라는 건 뭐고 방어기제라는 건 뭐냐.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항복기제라는 거는 겨울왕국인가요? Let it go, let it go, 뭐 내비둬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든지 그냥 내비둬, 내비둬 이렇게 하는 거죠. 항복기제가 뭐냐면요. 항복기제는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나 에너지를 억누르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 느낌 자체를 온전히 허용함으로써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소멸되도록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5만 가지 감정이 있는데 그 5만 가지 감정이 이게 왜 우리가 머리에 뚜껑 열린다, 머리에서 김이 모락모락 난다, 뭐 열이 치받는다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이게 옆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이런 게 쭉 흘러가야 돼요. 보통 어떤 자기 안에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가 생기면 이거를 눌러버리거나 안 그러면 그냥 화를 내서 터트려 버리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걸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흘려보낼 게 있고 바꿔서 이게 위로 뽑아내는 게 제가 생각하는 돈의 핵심입니다. 이거 뽑아내야 돼요. 이걸 뽑아내야 돼요. 그 젊은 사람들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이거를 뽑아내고 이렇게 뽑아내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대부분 눌러버리거나 그냥 터트려버리거나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를 바꾸는 거거든요. 바꿔야지 뭐 그릇에 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항복기제는 그렇게 흘러가게 두는 거예요. 흘러가게 되는 거. 얘는 뭐 위 에너지 4번 차크라의 에너지가 분수처럼 솟구치는 모습이 바로 그렇죠. 그렇게 솟구치게 하게 되면 이게 저절로 올라가죠.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게 두면 이제 나머지는 저절로 올라가죠. 이게 항복기제인데 이 항복을 하지 못하고 대부분 막아버리죠. 자기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속이거나 상황을 왜곡하여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 하는 심리적인 전략이다. 데이비드 호킨슨 박사는 우리가 진실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에고의 다양한 방어 기제들을 해체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분이 그런 방어 기제 속에서 이제 여기 하다가 이제 뭐 부부니까 뭐 이분은 힘들죠. 사실 어떤 부부랑 한 사람이랑 같이 있기가 쉽겠어요.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사람 굉장히 착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 그냥 많이 참았겠죠. 그러다가 나왔겠죠. 이 사람들은 지금 몇 년 동안 이 사람이 돈이 필요했을 수도 있잖아요. 결혼도 해야 되겠고 뭐 예를 들어. 근데 웬만하면 빨랑 상장해서 그냥 돈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뭐 상장할 생각도 없이 계속 했으니까 참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우리도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분 이해가 되죠. 근데 이분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방어 기제가 나왔겠죠. 당연히 이게 다 있는 거거든요. 결핍을 느끼는 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제 방어 기제들을 해제해야 되는 거죠. 이 방어 기제들을 해제하고 이 항복 기제로 그냥 흘러가게 두면 된다. 이게 참 이게 제가 몇 년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모르고 했고 이제 알고 한 거는 작년 9월 달부터입니다. 알고 한 거는 작년 9월 달부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저의 이제 목표가 세워진 거죠. 이 서론을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 책이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이었어요. 제가 질문한 거, 내가 생각하는 거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책이 없니? 그랬더니 부자의 그릇. 돈그릇이라는 표현을 대중화시킨 책이기도 하대요. 돈은 그만한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모인다네. 핵심 내용은 사람마다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 주된 논지죠. 사람마다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돈 그릇을 만드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릇이 작은 사람이 큰 돈을 담으면 결국 그릇이 깨지거나 돈이 넘쳐버린다는 점을 소설 형식으로 쓴 거죠. 이즈미 마사토라는 사람이. 그래서 여기서 돈을 단순히 숫자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신용과 역량이라는 에너지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차트의 흐름을 읽는 안목 또한 이 그릇을 키우는 과정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런 차트를 보더라도 올랐다 내렸다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가 아니라 이러한 차트를 보면서도 자기의 그릇을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차트에 수급은 재료에 우선하지만 재료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수급도 어느 정도는 이 사람들이 지금은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돈그릇이 얼마나인지도 알아야 되고, 저는 제가 돈그릇이 작다는 거를 한 10년 전에 알았거든요. 그전에는 뭐 월급쟁이니까 돈그릇이라는 게 크게 뭐 생각 안 했죠. 뭐 그냥 들어오는 거로 그냥 뭐 애들 교육시키고 나 쓰고 이렇게 생각했지 뭐 그런데 이제 돈그릇이라는 거를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인생의 어떤 변곡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지미 마사토의 부자의 그릇이라는 게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 분이 쓰셨는데 돈의 속성. 이 사람은 돈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해야 된다. 뭐든지 에너지는 인격체로, 그러니까 식물도 동물도 돌도 나무도 별도 인격체로, 하느님도 인격체로 대우하는 거예요. 사실은. 돈은 생명체와 같아서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서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돈이 붙어 있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도망친다고 말한다. 제가 질문자님께서 돈은 에너지의 한 형태라고 하는 생각과 가장 맞닿아 있습니다. 모든 게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드브로이의 물질도 모든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볼펜이건 마이크건 자동차건 옷이건 양말이건 안경이건 다 그 에너지죠.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쓰던 물건은 값도 비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일정한 속도로 들어오는 돈의 에너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강조하는데, 이건 차트에서 흐름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관점과도 연결됩니다. 여기서 이제 차트 얘기를 이 제미나이가 많이 얘기하는 거는 제가 이제 차트를 많이 제가 보고 분석하고 하니까 이제 저한테 맞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지미 마사토는 돈은 그릇이다. 김승호 씨는 돈은 하나의 인격체다. 세 번째는 뭐 저도 읽었던 책인데 사이토 히토리 유명한 사람이죠. 일본에서 개인 납세액 1위를 했고 돈은 에너지가 높은 사람에게 끌린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거 딩동댕 정답입니다. 밝은 표정, 긍정적인 말, 그리고 행동력. 본인의 에너지 진동수를 높여야 돈이 들어온다는 논리입니다. 이게 그냥 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차크라, 이게 에너지 진동수가 뭐 어쩌고 저쩌고 있잖아요. 의식의 레벨이 가장 높은 에너지 진동수는요, 평화예요. 사랑, 뭐 평화 이런 거요. 편한 거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엄청난 그릇이에요. 이게 평화, 사랑, 용서, 뭐 이런 거, 자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일이 생겨도 웃을 수 있는 거. 이게 그러니까 본인의 에너지 진동수를 높여야 돈이 들어온다라는 거나, 뭐 인생지사 세옹지마처럼 그게 나쁜 일인지 웃지 않아. 그게 좋은 일인지 웃지 않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항복기자라는 말이나 다 같은 말이거든요. 사이토 히토리는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차트를 물의 흐름으로 보시는 질문자의 시각처럼 사이토 히토리는 세상 모든 만물을 에너지와 파동으로 봅니다. 정화법을 통해 스스로 맑게 유지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점이 네 개의 셈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차트라든지 네 개의 셈이라는 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니까 파이에서도 제가 한번 이거 소개는 했죠.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에너지다. 돈은 에너지다. 네 번째는 이거는 뭐 이소연 홍주연이라는 사람이 공주한 건데, 이 사람도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흐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흐름으로 보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서핑과 같은 거죠. 정말 금융시장은 그런 거죠. 이거 왜 안 올라? 이거 왜 오르지? 하는 게 아니라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차트도 싸다고 사시면 안 됩니다. 오르기 시작할 때 오르는 것이 시작한 것이 확실해질 때 사셔야 됩니다. 나중에 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0원 먹었다고 팔고 10배 먹었다고 팔고 100배 먹었다고 파는 게 아닙니다. 떨어지는 것이 확실할 때 떨어지기 시작할 때 파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비싸게 사시더라도 확실할 때 사고 남들보다 싸게 팔더라도 확실할 때 팔고 정말로 서핑과 같은 거죠. 차트에도 순류와 역류를 읽어내듯 사람의 감정 에너지를 관리하여 부의 흐름을 타는 법을 강조합니다. 생각이 돈을 버는 건 틀림없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의 방향은 감정이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을 빼줘야 돼요. 부정적인 감정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뭐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아지죠. 겁이 많아지죠. 뭐 우리나라도 6.25 때 학도병들, 고등학생들, 그 다음에 중국에서 할 때 그 여자 중학생 애들, 사춘기 애들 뭐 살벌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으면 겁이 많죠. 지켜야 될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게 나이가 들어서는 이거를 잘 빼줘야 돼요. 이렇게 제가 이거 빼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게 작년 9월 달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빠지니까 이상하게 위로 올라가는 에너지가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삼성 PB 연구소 시절부터 끙끙대던 게 이제 하나의 이론 체계로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파이 생테크 서당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몸으로 체험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 2018년도에 시작해서 2019년도에 이렇게 했지만 이 사람들도 지금 제가 하는 거랑 기다리고 때를 보고 상황을 보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우리가 보기엔 천천히지만 뭐 아무튼 속으로는, 그래서 릴락턴트 엠파이어처럼 결국은 230개국을 아우르는 그런 이제 화폐의 대혁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부부니까 가능했을 것이고, 이분은 이제 중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뽑아내지를 못하고 이렇게 돌린 거죠. 대부분 에너지 이렇게 돌리면서 살잖아요. 누르든지 터트리든지. 근데 이게 이제 에너지 변환하는 모습, 내보낼 건 내보내고, 내보낼 걸 내보내다 보면 저절로 올라가더라. 이게 주식이 참, 제가 돈은 에너지라고 그랬지만, 물과 같다 그랬지만, 가만히 두면 내려가거든요. 이게 올리기가 얼마나 힘든 건데요. 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밑에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올라가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쫙 가는 거죠. 잘 아시잖아요. 작년 2월 20일부터 그냥 지금 1년 2개월을 쫙 내리기만 했잖아요. 금융기관의 돈은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물과 같은 에너지인데 위로 올라가는 물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의식도 위로 올라가는 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거를 아주 숙달된 조교처럼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고, 이 사람들한테 이거를 참 처음에는 그냥 담배 두 갑이면 좋은 줄 알고 시작했다가 더 좋은 거를 배우게 된 거죠. 저랑 파이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영상도 귀담아 들으시고, 그러고 나면 이제 나중에 저 만나시면 궁금하시면 물어보시고 대화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안 들어두시면 저 양반이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지금 파이 언제 상장하는지,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거 하는데, 자, 정말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